안녕하세요. 민지의 꿀 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앞집 아줌마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냥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죠. 이 아줌마는 요즘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연애를 못하기도 했는데 이 아줌마랑 가까워진 후에는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아주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전에는 연상의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앞집 아줌마를 만나고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40대 초반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는 못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보고 언제 결혼을 할 거냐고 부모님은 늘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친구들에게 소개도 받아보고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결혼할 만한 짝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개를 받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제 나이가 있으니 소개를 받는 여자들도 대부분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의 여성들인데 왜들 그렇게 눈이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는 30대 후반의 돌싱 여성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엄마가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고는 저보고 만나보라고 하셨죠. 그 여자분이 돌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처음에는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초원인데 돌싱 여성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보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난리를 치시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자고 여자고 한번 다녀온 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를 닥달이 하셨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아들이 결혼도 못 해보고 혼자 늙어갈까 봐 그러시는 거겠죠? 사지 멀쩡한 아들에게 돌싱 여성을 만나보라는 엄마의 속내도 이해가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돌싱 여성분하고 맞선을 보게 되었죠.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 여성분은 사실 외모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30대 후반인데도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맞선 자리이니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대화를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여자분은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내내 힘들어한 표정으로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1시간 정도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더라고요. 맞선을 보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저녁도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날은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죠. 집에 돌아오니 또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고. 엄마는 저를 또 못살게 구셨어요. 엄마 친구분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 주면서 자랑할 때마다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라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디 결혼할 짝을 찾는다는 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엄마의 잔소리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견뎌야 했죠. 그날은 그렇게 한참을 잔소리를 듣고는 겨우겨우 넘어가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그날 마침 쉬는 날이어서 가까운 수락산으로 등산이나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서려는데 앞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쁘게 짐을 옮기고 있었죠. 앞집에 살던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이 한 달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오려나 봤더니 인상이 선하신 아줌마가 집 안에서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엄마보다 약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 아줌마는 인상이 참 인자하셨고 얼굴도 곱게 생기셨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게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차차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수락산으로 향했죠. 혼자서 산을 오르면 복잡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 정상까지 가면 기분도 좋아지니까. 쉬는 날이면 저는 종종 산을 찾는 편인데요. 그날은 며칠 전에 돌싱녀랑 맞선을 보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한 것들은 뒤라 그런지 기분이 계속 찜찜했어요.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부부인지 불륜 커플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정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쉬는 날 혼자 산에 오르는 신세가 처량한 기분 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적적한 마음을 달래면서 산 정상까지 오르니 그래도 우울한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죠. 산을 내려오고 나니 출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산을 오면 파전에 막걸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적해 보이는 식당을 골라 들어가서는 파전에 막걸리도 몇 병 마셨네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마시기도 할 텐데 저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 보니 집에서는 마시지 않거든요. 친구들이나 만나야 술도 한 잔씩 할 텐데 친구 녀석들도 대부분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 보니 만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등산을 와서는 파전에 막걸리 몇 병 마시는 게 저의 소소한 일탈인 셈이죠. 집에 일찍 들어가야 엄마, 아빠에게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저는 천천히 저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해도 저물고 기분이 약간 알딸딸해질 만큼 취했을 때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집으로 이사 온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보시고는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냐면서 말을 걸으셨어요. 쉬는 날이어서 등산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산에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등산을 못 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알딸딸하게 취한 저에게서 술 냄새가 조금 났나 봐요.
아줌마는 막걸리를 얼마나 맛있게 마신 거냐면서 제 팔을 살짝 터치를 하시고는 웃으셨어요. 먼저 간 남편도 꼭 등산을 가는 날이면 막걸리를 마시고는 했다면서 등산하고 마시는 막걸리가 참 맛이 좋지라고 물으셨죠. 저는 막걸리 냄새 풍기는 게 민폐일까봐 민망한 마음에 술 냄새가 심한가요라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깔깔 웃으시면서 남편이랑 같이 등산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던 생각이 난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아줌마는 곱고 선한 인상만큼이나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해져 왔어요. 역시나 그날도 집에 들어가서는 저는 엄마에게 등짝을 맞으면서 혼자 술 마시고 온 거냐고 한참을 잔소리를 들었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앞집 아줌마와 종종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저에게 결혼은 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도 하시면서 관심을 표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아줌마가 편하게 느껴져서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아줌마도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막내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하셨는데요. 저보다 10살 어린 그 막내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나 한 번씩 집에 온다고 했죠. 아마 평일에는 집에 대부분 혼자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 같은 저를 마주치기만 하면 엄청 반가워 하시면서 말을 걸어 오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집에 있기가 뭐 해서 등산이나 갈 생각으로 집을 나서는데 앞집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 복장을 보시고는 등산을 가는 길이냐면서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얼떨결에 예정에도 없던 등산 약속이 잡혀버렸어요. 그렇게 아줌마 집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되었네요. 특별할 건 없는 집안이기는 했는데 아줌마는 집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 두신 듯 했죠.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니 아줌마는 안방에서 곱게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저는 아줌마를 보고는 엄청 고우시다고 칭찬을 해드렸죠. 아줌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제 팔을 이끌면서 어서 가자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산에 가보는 거라 기분이 설렌다면서 정상까지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뜻하지 않는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등산을 갈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아줌마는 내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죠. 삼산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산을 오르면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3. 앞집 아줌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줌마와 마치 오래 알던 것처럼 편한 느낌 마저 들었죠? 그렇게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그랬는지 길이 험한 곳에서는 자연스레 아줌마 손을 잡아서 이끌어드리기도 했고요.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잠시 나란히 앉아서 챙겨간 물이며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죠. 갑작스레
등산을 따라오겠다는 아줌마에게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같이 산을 오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어요. 혼자 올랐다면 정상까지 다녀왔겠지만 그날은 아줌마 관절을 생각해서 중간쯤 산을 올랐을 때 이제 저도 힘드니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들었죠. 등산은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내려오는 길 내내 저는 아줌마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죠. 아래에 다 내려왔을 때 저는 아줌마를 제가 종종 가던 파전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등산의 마지막은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는 게 제격이니까요. 아줌마는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등산 후에 막걸리를 마시는 건 몇 년 만이라면서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줌마와 가까워진 것도 있고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상대를 찾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았나 봐요. 제가 막걸리를 조금 과하게 마시게 되었어요. 술을 한잔하니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꺼내 놓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집에서 결혼하라고 잔소리 듣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요. 맞선을 보고 여자들을 만나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도 꺼내 놓았죠. 저는 농담 삼아서 수년간 여자랑 썸씽이 없다 보니 스님처럼 강제로 금욕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말에 아줌마는 큰 웃음을 지으면서 저같이 좋은 남자를 못 알아보는 젊은 여자들 눈이 핀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더라고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같이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는 오늘 정말 즐겁고 고마웠다고 해주셨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제 손을 살포시 잡고는 이사 오고 좋은 이웃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집에 도착해서 헤어지려는데 아줌마가 그렇게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갈 거냐면서 자기 집에 잠깐 들렀다 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서 아줌마네 집에서 술을 조금 깨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는 저보고 소파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주방에서 따뜻한 꿀물을 타서 가져다 주셨어요. 등산도 했고 술도 마신 탓에 따뜻한 꿀물이 들어가니 몸이 녹아내지더라고요. 저는 잠깐 누웠다 가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러라고 아예 거실에 이부자리를 펼쳐 주었어요. 쓰러지듯이 포근한 이불에 누우니 세상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술김에 무슨 객기인지 저는 아줌마에게 옆에 와서 같이 누우시라고 손짓을 했죠. 누워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아줌마는 묘한 웃음을 짓더니 제 팔뚝을 살짝 때리시고는 거부하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렇게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둘이 한 이불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약간 기분이 묘해졌다고나 할까요? 뭐에 홀린 듯 저는 아줌마에게 살짝 입을 맞추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는 피하지 않고 저를 받아 주었어요. 그럼 묘한 느낌이 얼마 만이었는지
저는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 마저 들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들이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저를 살며시 밀어내더니 땀 흘리고 와서는 이럴 거냐면서 목욕물 받아줄 테니 같이 씻자고 하셨죠. 저는 원래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아줌마의 리드에 이끌려서 목욕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받아놓은 뜨끈한 욕조.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잠시 몸을 담그고 있다가 저는 살짝 잠이 들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젊은 총각이 아줌마 데리고 등산 다녀오고 같이 술 마시고 놀아 주느라 피곤했겠다면서 제 등에 비누칠을 해주기도 했죠. 그날 욕실에서는 아줌마와 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씻고 나와서는 아까 하던 걸 마저 하게 되었죠.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아줌마는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었다면서 제품에 안겨왔고요. 저도 이런 일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 더 있다가 우리는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앞집 아줌마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쉬는 날이면 아줌마랑 같이 등산을 가기도 했고요. 일찍 퇴근하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줌마네 집에 들러서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기도 했죠. 언젠가는 사랑을 나누고 나서 제가 아줌마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냐고 농담 삼아 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제 가슴팍을 꼬집으면서 제 또래의 젊은 아가씨들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늙은 아줌마 놀리는 거냐고 질책을 하기도 했죠. 저와의 연애가 너무 감사하고 좋기는 하지만 결혼까지 바라지는 않을 테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 후로 아줌마와 함께 하는 미래를 그려 보기도 하는데요. 결혼이라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제 생활이 앞집 아줌마 때문에 아주 즐거움이 넘치네요. 아직 결혼할 누군가를 찾지는 못해서 집에서 잔소리는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요새도 계속 반강제로 맞선을 보고는 있어요. 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을 소개 받고 있는데요.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제 그런 맞선 자리에 나갈 때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만남이 잘 안 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가 봐요. 맞선을 보고 와서는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맞선 본 이야기를 유독 재밌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자들 반응은 어땠는지 코치코치 캐묻곤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여자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조언을 얻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맞선 보고 온 이야기도 편하게 털어놓으면서 아줌마와 일상을 공유하는 게 즐거울
뿐이에요. 2번. 주말에도 아줌마랑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요. 아줌마와 처음 등산을 다녀온 그날처럼 파전, 막걸리 목욕, 아줌마와의 연애가 기다려지네요.